안녕하세요. 진짜 실무로 배우는 구글 마케팅의 권대환입니다. 오늘은 5장 재측정 마지막인 성과지표 자동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여러가지 보고자료나 아니면 성과지표를 공유할 때 엑셀을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런 태블로나 구글 시트나 다른 도구를 사용해도 되는데 제가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료고요. 제 강의를 처음부터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웬만하면 무료인 툴을 많이 추천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료이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다양한 위젯과 필터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링크를 보내서 열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밑에 오늘 수업할 내용을 제가 미리 만들어 보았고 여기에 대한 링크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데이터 스튜디오의 페이지에 바로 접속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실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구글 창에 데이터 스튜디오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는 링크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누르시면 바로 넘어가고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화면으로 바로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팁 하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템플릿 갤러리가 있는데요. 눌러보시면 구글에서 추천해주는 좋은 템플릿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빈 보고서를 하나 만드시고요. 뭐 데이터를 연결하라고 나오는데 예시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템플릿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 예를 들어 이런 것을 클릭해 보고요. 여기 수정 및 공유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수정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런 그래프가 마음에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를 그대로 복사 누르시고 내 보고서에 붙여넣기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그 그래프를 복사해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둔 여러 시각화 자료들을 원하는 대로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직접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우선은 리소스가 중요합니다. 어떤 리소스를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서 우리가 시각화를 할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리소스 누르시고요. 추가된 데이터 소스 관리 누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고요. 요거는 아까 제가 복사했기 때문에 새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소스 추가 누르시면 구글 애널리틱스 중에 저희는 스타토리 뷰티 아카데미 G4 G3는 내년 7월부터 사용을 못하니까 G4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 누르시고요.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추가가 되죠. 그 다음에 다시 리소스 데이터 소스 추가 그 다음에 구글 광고 또 하겠죠. 스타토리 뷰티 아카데미고 전체 계정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리소스 눌러보시면 이렇게 G4랑 구글 광고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수업이 구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이버나 카카오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네이버 카카오도 방법을 동원을 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하나로 모을 수 있습니다. 구글 시트에 수기로 작성하셔서 여기서 불러오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개발자분께 부탁을 해서 API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긁어 오게끔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는 언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과지표를 만들어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컨트롤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이게 성과지표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려면 날짜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뭔가 이렇게 컨트롤 해주는 게 필요한데 그것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여기 기간 컨트롤을 넣어서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이쁘게 꾸미는 건 나중에 하고 우선은 셋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동 기간으로 할 수도 있고 예시니까 기본 값을 지난 7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러면 접속할 때마다 이렇게 기본 값이 7일, 지난 7일로 어제부터 7일 전까지로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만약에 날짜를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바꿔도 되고요. 기본 값은 지난 7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사용자가 이렇게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로 했어도 이렇게 새로 고침이 된다면 다시 9월 16일로 자동으로 변경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눌러서 여기서 설정하면 기본값 설정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 추가하겠습니다. 표 추가할 거고 이 정도 크기의 표를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 소스는 GA4에서 가져온 거고요. 지금 이벤트 이름으로 그리고 조회수로 측정 기준 주관식은 이벤트 이름으로 측정 항목 객관식은 조회수로 그래서 이벤트 이름과 조회수가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지금 자동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G4가 됐는데 이거를 없애고 데이터 소스를 구글 광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측정 기준에는 캠페인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전부 선택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용 하면 캠페인당 비용이 모두 나옵니다. 지금 정렬이 캠페인으로 되어 있죠. 여기 화살표가 있는 걸 보니까 여기 내려보시면 정렬이 캠페인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클릭해서 비용으로
내림차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용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제가 이걸 설명드릴 때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에서는 필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옛날에 만들었던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요. 요것들을 모두 없애보겠습니다. 그래서 필터 추가, 그러면 비용이 0 이상인 캠페인으로 하겠습니다. 제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비용이 나오죠. 그래서 조건이 작거나 같음 해서 0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필터가 걸리면서 비용이 0 이하인 캠페인들은 모두 자동으로 필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계속 넣어보겠습니다. 노출수, 클릭수. 지금 비용이고 노출이고 클릭수고 계속 추가할 텐데 마케터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을 제가 추려봤습니다. 비용을 투자해서 노출해서 클릭수가 발생했으면 그 다음엔 여기 전환입니다. 그래서 찾기 힘드시면 외우지 못하고 계신다면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항목들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찾아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클릭률, 그리고 평균 CPM 또 중요하죠. 그 다음에 평균 CPC, CPA 하면 안 나오죠. 전환으로 검색을 하시면 전환당 비용, 1전환당 얼마가 들었는지 전환당 비용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아스 하면은 역시 안 나오죠. 비용당 모든 전환 가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지금 보기 안 이쁘죠? 여기 점 3개를 클릭하셔서 열 크기 조절을 데이터에 맞추게 하면 자동으로 이쁘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글씨들도 좀 통일을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연필 표시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누르면 요것만의 이름을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률 하면 자동으로 클릭률이 바뀌죠. 여기도 평균 CPM, 여기도 평균 CPA, 그 다음에 여기는 로아스인데 그냥 숫자가 아니라 숫자 중에서도 비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아는 로아스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생각보다 쉽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전부 다 할 수 있고 특히 구글 어널리틱스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무료인 것도 많고요. 데이터에 맞추기 하면은 이제 이쁘게 정리가 되고, 그러면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비용은 위로 갈수록 높아지고 아래로 갈수록 브랜드 키워드로 갈수록 비용은 낮아집니다. 클릭률도 아래로 갈수록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상품 키워드의 클릭률이 일반 키워드보다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선의 여지가 좀 있고요. CPM은 역시 디스플레이 광고가 제일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평균 CPC도 지금 보시면 소수점 때문에 잘 비교가 안 되는데 이 평균 CPC를 여기 스타일을 가셔서요, 밑으로 내려보시면 여기 열 1, 2 이렇게 나오는데 숫자부터가 열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 비용입니다. 비용도 지금 소수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소수점을 0으로 하면 이렇게 줄어들죠. 그리고 열 5가 클릭률인데 소수점을 첫째 자리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쁘게 나오죠. 비교하기 쉽게. 그 다음에 CPM도 숫자고 소수점이 0, CPM도 소수점이 0, CPA도 0. 로아스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라고 하면 이제 보기 쉽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히트맵이나 그래프도 넣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열 1에서 이걸 숫자가 아니라 히트맵 으로 바꾸면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막대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숫자를 표시할 수도 있고요. 표시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저는 히트맵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게 잘 작동하는지 한번 날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거를 9월 19일부터 9월 22일까지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자동으로 잘 바뀌고요. 이거를 지난 7일로 다시 바꾸면 원상복구가 됩니다. 구글 광고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것만 보고 전체적인 광고 캠페인의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7일로 했지만 각 브랜드나 아니면 각 회사별로 자기 사정에 맞게 이런 기간 같은 것들은 수정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한번 복사해서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게 여기 구글 광고의 오버뷰입니다. 구글 광고 KO요. 이 그래프를 사람들이 참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정 및 공유를 누르시고 복사해서 우리 거에 가져다 넣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그래프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데이터 소스가 우리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고 저희 구글 광고를 연결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지금 클릭수와 클릭률 보고 있죠.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또 그래프가 만들어지고요. 이번에는 전환과 전환율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 두 개를 끄고요. 이렇게 되면 전원과 전환율이 날짜별로 표시가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비용과 비용당 모든 전환 가치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로하스이고 숫자 중에서도 비율입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 거와 결과가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위에 테이블은 7일간의 결과이고 밑에 것은 이제 하루하루의 결과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실적도 확인하고 하루하루의 어떤 패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 보시면 여기 기간 설정에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자동은 여기서 설정한 걸 자동으로 따라갑니다. 근데 이거를 마음대로 이렇게 맞춤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설정하면 되는데 저는 자동으로 성과지표가 만들어지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난 7일간의 총 결과인데 이거를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 여기 기본 기간에 자동으로 둔 상태에서 또는 맞춤으로 둬도 됩니다. 비교 기간을 누르시고 이전 기간으로 설정하면 자동으로 9월 19일부터 9월 15일까지 그러니까 정확히 14일 전부터 8일 전까지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 크기 조절 데이터에 맞추게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쁘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숫자가 너무 많아서 별로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비교를 없음으로 둬서 안 하겠습니다. 전체 선택해서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것들을 더 꾸밀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페이지를 더 내리고 싶은데 밑에 더 내려서 뭔가를 넣고 싶은데 지금 짧죠. 그래서 더 늘리고 싶으면 페이지, 현재 페이지 설정 누르시면 셋업과 스타일이 나오는데 여기 스타일을 누르셔서 이 길이를 임의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5000으로 설정을 해서 좀 길게 놓고 지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광고에 대한 것이고 크로스 해킹 때 설명드렸다시피 여기는 획득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획득을 했는지를 말하는 거라면 이제 홈페이지 전체에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글 광고만 하는 게 아니라 리퍼럴도 일어날 거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링크에서도 들어올 테니까 그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차트 추가 데이터로 하겠습니다. 데이터 소스가 구글 광고가 아니라 G4이고요.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용자 소스 여기가 총 사용자 라고 하면 어떤 소스에서 얼마의 사용자가 들어왔는지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스로 볼 수도 있고요. 이게 좀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 매체를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유기 검색, 자연 검색, 오가닉 검색으로 들어온 것이 59분이 계시고 이제 구글에서 VCPM 디스플레이 광고죠. 그걸로 들어오신 분이 155분, 구글에서 검색 광고 154분 이런 식으로 정확히 볼 수 있는데 이게 좀 구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구글에서 만들어준 세션 기본 채널 그룹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인지 다이렉트인지 아니면 올가닉 서치인지 페이드 서치인지 검색 광고인지 리퍼럴인지 소셜인지 이런 것들을 모두 구분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UTM 소스, UTM 미디엄을 잘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카카오 같은 광고가 또는 뭐 ADN이나 뭐 타겟팅 게이츠나 여러 가지 광고 매체에서 광고를 했을 때 여기에 디스플레이 광고가 디스플레이로 설정이 되려면 소스 UTM을 잘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인터넷에 많이 나오니까요. 검색하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새 사용자 수가 될 거고요. 우리가 리텐션도 봐야 되기 때문에 총 사용자 중에 새 사용자 수라고 하면 좀 의미가 이상하니까 신규 사용자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들 계산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262에서 258을 빼면 되니까 총 사용자 수에서 신규 사용자 수를 빼면 기존 사용자가 되니까요. 그런데 눌러보시면 기존 사용자라든가 1일 활성 사용자, 뭐 28일 활성 사용자 이런 것들은 있지만 기존 사용자에 대한 것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여기 필드 추가해서 만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드 추가, 필드 이름은 기존 사용자. 그래서 여기는 총 사용자 수에서 새 사용자 수라고 하면 제가 오타가 없었으면 문제가 없다고 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장을 누르시면 되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함수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 사용자에서 새 사용자를 빼서 기존 사용자로 정하겠습니다. 저장 누르시면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이제 완료를 누르시면 창이 없어지고요. 여기 다시 눌러서 기존 사용자 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신규 사용자와 기존 사용자를 분리해서 테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율이 있습니다.
참여율이 뭐냐면 GA3에서는 이탈률을 계산했습니다. 여기서 접속하자마자 더 이상 페이지를 안 보고 홈페이지를 떠났으면 그 페이지에서 이제 이탈했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게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GA4에는 이탈률을 없애고 참여율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참여율은 이제 페이지에 오래 있거나 아니면 페이지에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거나 이 페이지에서 전환이 일어났거나 기타 등등 사용자가 무엇이든지 참여를 했을 때 그 숫자가 기록돼서요, 전체 사용자 숫자에서 그 숫자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여를 잘 했느냐를 말합니다. 올가닉 서치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참여율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리퍼럴로 추천받아서 들어오신 분들도 참여율이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광고로 들어오신 분들은 원하시는 게 없을 수도 있으니 참여율이 낮은 게 정상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G4를 설정할 때 이 전환을 설정을 했습니다. 상담 신청 완료가 되었을 때 구매한 건 아니지만 구매했다라고 생각해서 이벤트 전환을 신청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 신청 완료 건수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꿀 수 있습니다. 크기를 데이터에 맞추면 총 각 채널에서 얼마의 사용자가 들어왔고 그 중에 신규 사용자, 기존 사용자 몇 명이고 참여율 어떻고 상담 신청이 몇 건 일어났는지까지, 그래서 총 전환까지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로스 해킹의 모든 것을 필요한 것만 하나의 표로 압축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총 사용자가, 자 여기서 이번에는 기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전 기간에서 적용을 누르면 이렇게 그려지고, 지금 숫자가 잘 안 보이니까 크기로 데이터에 맞추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고를 집행한 덕분에 이렇게 모든 채널에서 사용자 수가 크게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 사용자가 많이 증가했고요. 기존 사용자는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몇 명 안 되지만. 그리고 참여율은 광고에서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다이렉트로 들어오신 분이 많이 늘었고요. 리퍼럴로 들어오신 분들은 좀 높은데 소셜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참여율이 좀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은 다이렉트에서 많이 발생을 했고요. 올가닉 서치나 리퍼럴에서도 상담 신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건 역시 상담 신청이니까 이거를 히트맵으로 표시를 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도 히트맵으로 해서 참여율과 상담 신청 수를 이제 하이라이트해서 표현하겠습니다. 밑에 뭔가 총 개가 나오면 좋을 것 같죠. 자, 이 표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셋업에서 밑에 내려보시면 요약행 표시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총 합계가 출력돼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광고를 했을 때 사용자 수가 115%가 늘었고, 신규 사용자가 특히 많이 늘었고, 기존 사용자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출을 위한 홈페이지가 아니라 가급적 신규 사용자를 많이 모아서 상담 신청을 이끌어내는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주요 KPI를 잡고 광고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빼고요, 측정 기준에서 날짜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날짜별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이런 결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형 사용자 빼고요, 이렇게 빼고 이 차트를 다른 차트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누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바꿀 수 있는 게 보이는데, 여기 저는 누적열 차트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보기 안 좋으니까 보기 좋게 기존 사용자를 위로 올리고요. 그러면 기존 사용자는 이렇게, 신규 사용자가 이렇게 많이 되었다는 걸 볼 수 있고, 여기 정렬이 새 사용자 수 되다 보니까 요 밑에 보이는 일자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게 새 사용자 수가 아니라 날짜로, 그리고 이렇게 내림차 순으로 하면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태블로를 사용해 보신 형님 누님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시각화 도구들은 대부분 사용법이 다 비슷하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요. 자, 새로 차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차트 추가 누르시고 여기 누적열 차트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를 날짜로 하시고요, 이벤트 이름으로 설정을 해 두고 각각의 이벤트가 몇 번 일어났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게 사용자, 총 사용자 수로 하면 각각의 이벤트에 참여한 총 사용자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뷰가 110번 일어났고, 유저 인게이지먼트가 발생하신 분들은 40분이고, 이런 것들을 바로 알 수 있는데, 이 중에 저희가 필요한 것만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필터를 걸고 필터 만들기를 하면 이벤트 필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이름이고 포함으로 해서 상세보기란 단어가 들어간 이벤트가 발생하면 모두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또는 포함이고 이벤트 이름이고 포함해서 신청 완료로 해서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터가 걸리고요. 보시면 이벤트와 전환을 설정을 했던 그런 이벤트만 모아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강사 소개를 받는지, 상담 신청 완료했는지, 수강 후기, 교육시설, 그리고 상세 보기, 오시는 길 보았는지, 상세 보기, 갤러리에 있는 그 인스타그램을 클릭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강사 소개가 제일 숫자가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요 그래프를 클릭해서 만들고요. 복사해 놓고 요거를 테이블로 다시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날짜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죠. 날짜를 없애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사 소개가 제일 많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채널별로 몇 명의 사람이 들어왔고 몇 명이 신규 사용자고 그 중에 몇 명이 기존 사용자고, 그래서 얼마나 잘 리텐션이 되고 있고 신규 사용자가 얼마나 잘 유입됐는지 저희가 획득을 했는지 알아낼 수 있고, 그 사용자들의 각각의 참여율과 그리고 상담 신청 완료, 그러니까 전환수를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각 날짜별로 사용자 유입량과 그리고 각 이벤트별로, 그 중에서도 핵심 이벤트별로 각각의 몇 명의 사람이 들어왔고 그 중에 가장 사람들이 좋아했던, 많이 봤던 이벤트가 요 강사 소개 내용이었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쭉 만들면 되고요. 자, 하나만 더 만들어 볼까요? 차트 추가, 풍선형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제가 어떤 항목을 선택했는지 보기보다는 무엇을 알고 싶을 때 어떤 걸 그리느냐, 이런 거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전체 페이지 URL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올려보시면 이제 이런 URL에서 새 사용자가 몇 명이고 기존 사용자가 몇 명이고 총 사용자가 몇 명인지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새로 만드니까 자동으로 입력된 거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제가 보고 싶은 건 새 사용자 수 그리고 참여율. 이렇게 되면 새 사용자가 많은데 참여율이 낮은 이 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페이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찾으려고 이렇게 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총 사용자 수로 버블의 크기를 정했는데 풍선 크기 측정 항목을 지우고 사용자 참여도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시간의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사용자 참여도가 19분 15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사용자가 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유저 인게이지먼트 이벤트가 일어난 다음에 지나간 시간을 총 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얼마나 이 홈페이지에 오래 열중하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렬을 새 사용자가 아니라 새 사용자 수로 놓으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게 숫자로 하다 보니까 그래프가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사용자 수가 아니라 새로 필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새 사용자 비율로 해서, 그러면 새 사용자 수를 총 사용자 수로 나누면 되겠죠. 그리고 저장 완료. 새 사용자 수를 사용자 비율, 우리가 만들어 둔 걸로, 그리고 요거를 숫자에서 비율로 바꾸겠습니다. 그래 놓고 이렇게 그래프를 크게 하고요. 알아보기 힘드니까 점의 크기를 좀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규 사용자도 비율이 높고 그리고 참여율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강조해야 되겠죠. 공지사항에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이것도 공지사항이네요. 여기는 이제 메인 페이지고요.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는 새 사용자 비율이 94%인데 참여율이 36.67%로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원의 크기가 크죠. 그러니까 사용자의 참여도, 그러니까 이 페이지에서 오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지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오래 있는데 전환은 잘 안 일어나고 참여율도 좀 낮은 편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페이지는 좀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조금 더 큰 문제입니다. 신규 사용자 비율도 낮아요. 그리고 참여율도 낮은데 한번 들어가서 오래 보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신규 사용자가 잘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아니면 광고에 활용하거나, 아니면 접근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바꿔주면 좀 홈페이지의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전환율 같은 것들이 좀 나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올려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 502죠. 502가 뭘까라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강사 소개 페이지였습니다. 여기 502가 있죠. 그래서 요 페이지는 신규 사용자 비율이 낮은 거야 잘 노출이 안 돼서 그런 것이라고 감안을 하더라도요, 참여율이 낮고 그런데 참여도가 높은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는데 전환이나 이벤트로는 잘 발생이 안 해요. 그래서 강사 소개 페이지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 여러 가지들을 좀 이쁘게 꾸미면은요, 이렇게 제가 미리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뭐 똑같은데 뭐 로고 넣고 이런 글씨들도 좀 넣고 여기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야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아마 몇 번 해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보기 누르면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오늘 결과를 보고 싶다 그러면 오늘
적용 누르시면 여기서 바로 결과를 아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광고는 클릭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GA에서는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시간차 때문에 결과가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광고 잘 집행이 되고 있고 클릭률이 제 생각보다는 좀 낮은 편이라서 좀 더 높여야 될 것 같고, 전환이 항상 일반 키워드에서만 발생하고 있다는 거, 상품 자체는 전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 여기서 저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 키워드는 주로 국비 지원이나 아니면 내일 배움 카드제 같은 것들이었는데 그것에 의해서 유입돼서 전환이 발생했고, 실제 상품은 전환이 발생하지 않은 걸로 봐서 여기에 우리가 좀 더 매력적인 무언가를 만들고 홈페이지에서부터 뭔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클릭수도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고 평균 클릭률도 낮은 편이긴 하지만 꾸준히 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환이 한 번 발생했었고, 로아스도 이제 매출을 위한 홈페이지 아니기 때문에 크게는 의미는 없습니다만 예시로 한번 만들어 드렸습니다. 활성화 사용자 지표에서 뭐 사용자가 이렇게 잘 들어왔고 유지 잘 되고 있고 강사 소개 이벤트가 인기가 좋았고, 요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봤더니 여기 강사 소개 페이지가 신규 사용자의 참여 비율도 낮고 참여율도 낮은데 참여 시간이 높은 걸로 봐서 여기서 무언가 정보를 얻으려고 했지만 그다지 마음에 든 것 같진 않다라는 의견을 줘서 강사 소개 페이지를 뭔가 개선해서 그리고 메인 페이지에서 좀 더 접근하기 쉽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과지표 만드는 것은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사실상 이게 마지막 강의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보너스 강좌를 제외하면 이게 마지막 강좌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OT 때 가져왔던 것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한 건 노출이 얼마나 잘 되었는가 이거를 컨트롤했고, 그 다음에 USP를 얼마나 잘 찾았나, 그래서 클릭률이나 전환율 같은 것들을 수치상으로 표현해서 광고를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로스 해킹이든 무엇이든 간에 말이나 용어에 혼동이 되기보다는 결국 실무는 측정이 먼저,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숫자로 측정을 해서 그걸 분석하고 계획하고, 어떤 분들은 이걸 가설을 세워서 실험을 한다고 표현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실행했고 그걸 다시 재측정해서 광고를 계속, 우리 브랜드를 계속, 매출을 계속 높이게끔 무언가 발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이게 지금 현 시대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